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빚부터 갚아야 마음이 편하지 않나? 은퇴했으니 이제는 빚 없이 살아야 하지 않나?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생각을 잠시만 멈춰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이후, 특히 60대 이후의 금융 환경에서는 빚을 먼저 갚는 선택이 오히려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현실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빚만 없애면 살 수 있다고 믿고 통장에 있는 현금을 한 번에 털어 빚을 갚은 뒤 1에서 2년 안에 다시 더 나쁜 조건으로 빚을 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겁을 주거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빚 없는 상태보다 현금이 있는 상태가 훨씬 중요한지, 왜 빚을 갚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와 원칙이 있는지, 그리고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핵심 기준이 무엇인지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 상황에 맞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노후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갚을지 남길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부 60대 평균 부채 1억 원 시대의 현실. 지금 60대 분들께 빚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있긴 한데 곧 다 갚을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요즘 60대의 평균 부채 규모는 이미 1억 원 안팎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빚이 사치나 투기 때문에 생긴 빚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 결혼 자금 보태주다 생긴 대출, 전세 보증금 마련해주다 생긴 빚, 퇴직 후 생활비가 부족해 받은 대출,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늘어난 빚, 즉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생긴 빚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지금의 60대는 과거 부모 세대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에도 가족 부양 구조가 있었고,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집 한 채만 있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 후 소득은 급격히 줄고, 물가는 매년 오르고, 병원비 약값 검사비는 더 빨라집니다. 자식 세대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은 현실을 반만 보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대의 진짜 위험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선택을 못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후 파산은 빚이 많아서가 아니라 현금이 먼저 말라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그럼 왜 빚부터 갚으면 더 위험해지는가?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부, 빚부터 갚았는데 왜 더 위험해질까? 많은 60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자 나가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빚만 없어지면 마음이 한결 편할 것 같아요.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50대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공식이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는 소득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시간보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질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상황 하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남아있던 현금으로 대출 8천만 원을 한 번에 갚았습니다. 이자는 사라졌고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배우자 치료비, 집 보일러 에어컨 교체, 자녀의 예상치 못한 도움 요청. 이때 통장을 열어보면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다시
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대출입니다. 이 두 번째 대출은 첫 번째 대출과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는 더 많아졌고, 소득은 더 줄었고, 신용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고, 선택지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리가 더 높고 상환 조건이 불리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노후는 한 번 더 꺾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대출 악순환입니다. 1단계. 현금 다 써서 빚을 먼저 갚는다. 2단계. 예상 못한 지출이 터진다. 3단계. 더 나쁜 조건으로 다시 빚을 진다. 4단계.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 이 악순환에 들어가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삶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빚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빚을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입니다. 노후에는 빚이 조금 있어도 현금이 있으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어도 현금이 없으면 한 번의 변수로 무너집니다. 3부. 2026년 이후 금융 구조가 바뀐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앞으로의 예상이 아니라 이미 방향이 정해진 변화입니다. 2026년 이후 노후 금융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유동성, 즉 현금입니다. 과거에는 집이 있으면 버틸 수 있었고, 담보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했고, 나이가 들어도 신용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고령자 금융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는 더 보수적으로, 고령자 대출은 더 까다롭게, 소득 없는 대출은 더 제한적으로, 특히 60대 후반, 70대부터는 갚을 능력보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한번 현금을 다 써버리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지는 선택이 무엇이냐면 퇴직금, 연금, 일시금, 남아있는 현금을 모두 써서 빚을 한 번에 정리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지금 당장은 깔끔해 보이지만 2026년 이후 구조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 대출은 안 나오고 나오는 대출은 금리가 높고 조건은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금융은 이제 이렇게 작동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선택권이 있다. 현금이 없으면 조건을 강요당한다. 노후에는 이자가 아깝다보다 버틸 시간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수단이 통장에 있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노후 금융의 기준이 바뀝니다. 예전 기준, 빚 없는 인생은 안전. 지금 기준, 현금 있는 인생은 안전.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빚을 갚고도 불안한 노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빚을 갚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한 절대적인 세 가지 원칙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부. 빚을 갚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노후를 버티기 위한 생존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빚부터 갚으면 노후는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원칙 1. 최소 1년치 생활비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큰 위기가 아닙니다. 작은 변수 하나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진료, 검사비 약값, 집 수리, 배우자 건강 문제. 이런 일은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다. 이때 통장에 1년치 생활비가 있으면 버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빚 갚는 데 써버리면 그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강요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후에서 1년치 생활비는 빚보다 먼저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원칙이 빚은 총액이 아니라 금리 순서로 정리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빚이 많아서 불안하다. 하지만 노후에서는 빚의 크기보다 빚의 성질이 더 중요합니다. 금리가 낮고 상환 압박이 적고 연금 흐름으로 감당 가능한 빚. 이런 빚은 현금을 지키기 위한 관리 대상이지 당장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반대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고금리 신용대출. 이것은 노후를 가장 빨리 갉아먹는 빚입니다. 노후 빚 정리의 순서 1. 고금리, 저금리 2. 압박 큰 빚, 압박 적은 빚 3. 단기, 장기. 이 순서를 무시하고 마음 편해지려고 한 번에 갚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원칙 3. 빚 총액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본다.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매달 버틸 수 있는가? 연금은 얼마가 들어오는지,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남는 돈이 있는지. 이 흐름이 유지되면 빚이 조금 남아 있어도 삶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빚이 하나도 없어도 현금 흐름이 끊기면 생활은 바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후 금융의 핵심은 빚제로가 아니라 흐름 유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진 뒤에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년치 생활비 확보, 고금리부터 정리, 현금 흐름 유지. 이 세 가지를 지킨 상태에서 빚을 줄이는 건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빠진 상태에서 빚부터 갚으면 그 선택은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은퇴 후 최악의 선택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5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선택 한 가지. 은퇴 후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전부 다 갚아버리는 선택. 이 선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빚은 빨리 갚아야 한다고 말했고, 나도 더 이상 이자 내기 싫었고, 통장을 비워서라도 깔끔해지고 싶었고, 이제는 빚 없는 노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굉장히 잘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후는 그 다음부터라는 겁니다. 왜 이 선택이 가장 위험하냐면 은퇴 후에는 인생에서 처음 겪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배우자 변수도 생기고 예상 못한 지출이 잦아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여력입니다. 그 여력이 바로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입니다. 노후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노후는 빨리 정리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 얼마나 선택권을 유지하는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노후에서는 이자 몇백만 원 아끼는 것보다 현금 몇 천만 원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 현금 없는 무빚은 현금 있는 빚보다 위험하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60대 평균 빚 1억 시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2026년 이후에는 빚보다 유동성, 즉 현금이 생존 조건이 됩니다. 빚을 갚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빚을 갚는 순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최소 1년치 생활비, 고금리부터 정리, 현금 흐름 유지. 이 세 가지를 지킨 뒤에 빚을 줄이셔야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서 진짜 무서운 건 이자가 아니라
선택권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